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대부흥을 소재로 한 회복이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게 2010년이에요. 촬영은 2009년에 했고 개봉은 2010년에 했는데 벌써 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제가 8월 1일 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소식과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라는 거를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엊그저께 8월 1일이 브레드 TV 개국 8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난 8년 동안 브레드 TV에서 이스라엘을 소재로 한 동영상만 약 3,800개를 만들었어요. 브레드 TV를 이제 맨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가지고 그렇게 뭐 할 게 많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온 사방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보석이 촘촘히 박혀 있는 엄청난 터널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파면 팔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지, 그리고 그 많은 내용들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를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신이 났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브레드 TV를 방송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럽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감독님의 영화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생각을 안 했을까? 왜 이스라엘을 축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을 좀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밀려오고요. 무지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브레드 TV를 통해서, 회복 영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스라엘과 정렬하는 나라와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이 계기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지요.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런 메일과 그런 댓글 때문에 저희들은 또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댓글과 메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도 유대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유대인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그 땅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가 볼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문제, 중동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왜 얘네들이 갈등하고 싸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 본 적이 없었던 한국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면, 이스라엘 뉴스만 나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겨드는지요. 어디다 대고 이스라엘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뉴스도 안 보느냐? 뉴스 보면 그러죠. 어제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의 그 불쌍한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공격해서 그 민간인 집이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마을이 파괴가 되고 아무 영문도 모를 것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남들 같았으면은 유치원에서 뛰놀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았어야 될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뉴스와 그 사진을 안 봤느냐?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 옆에서 또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시신이 널려져 있는 그런 뉴스를 안 봤느냐? 폭격이 돼서 무너진 그 가정집 앞에서 시신으로 축 늘어진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당신은 뉴스에서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총으로 쏴서 이렇게 죽이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뉴스로 본다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자 이런 소리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소리를 할 겁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냈던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은 성도들도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마저도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불쌍한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정말 답답하다. 이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호하고 두둔해 주자고 한 얘기가 오히려 더 불을 지를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괜히 죽였겠어? 죽일만 하니까 죽였겠죠.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죽을만 하니까 죽었겠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라가 더 치밀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왜 남의 땅을 200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저앉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웨스트뱅크에 들어가서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눌러앉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이스라엘 아니냐? 이스라엘은 왜 맨날 이렇게 좀 조용히 평화롭게 살면 될 것을 팔레스타인과 싸우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맨날 먼저 시비를 거는 이런 일들만 하는 게 이스라엘이냐?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모르면은 정말 답답하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뭘까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2022년 8월 5일 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PIJ,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알라를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을 성전이라고 지하드라고 하는데 가자 지구 안에는 무장 세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있고 이슬라믹 지하드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하고 전쟁이 났다가 3일 만에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이 됐습니다. 그나마 3일 만에 휴전이 됐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 3일간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쪽은 한 명의 부상자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는 어린이만 15명을 포함해서 모두 44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뉴스나 TV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소식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 나는 저 힘세고 돈 많은 유대인보다도 가난하고 힘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왠지 더 정의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뉴스가 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기에 너무나 좋은 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아주 신났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쪽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는데 팔레스타인 쪽은 불쌍한 어린 아이들이 자그마치 15명이나 죽었습니다. 3일 동안. 아이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아이들 옆에는 엄마와 가족들이 같이 죽어요. 그래서 44명이에요. 이건 정말 해도 이스라엘이 너무한 게 아닌가? 아니, PIG,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하고 싸우면 걔네들이나 죽일 것이지 왜 어린아이와 민간인들을 이렇게 죽이냐? 저라고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몰랐을 때는.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도한 내용 정도가 이 정도까지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는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취재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가자 지구에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그런데 안 갑니다. 어디 가서 취재를 하냐면은 주로 이집트나 이스라엘 안 가요. 거기 전쟁 날까 봐.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이쪽 가서 이제 이 취재를 하는데, 레바논이나 이집트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은 주로 아랍 쪽 언론을 보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쪽 얘기를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요르단이나 이집트를 가면 다행이지만 언제 전쟁 날 줄 알고 미리 가서 기다리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보도되는 이런 내용들은 미국의 CNN이나 영국의 BBC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인데, 영국의 CNN이나 미국의 CNN이나 영국의 BBC는 도대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안에서 어린 아이가 15명이 죽고 민간인이 모두 44명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역시 CNN이나 BBC라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를 미국의 CNN 기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죽어간 아이들의 그 시신을 다 카운트해서 15명이 죽었네, 그리고 기사를 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15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자료를 어디서부터 이 CNN 기자는 봤냐면은 가자지구 안에 있는 보건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자기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가자지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들의 민간인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어린아이가 많이 희생됐다라는 것을 숫자를 어떻게 해서든 부풀려서라도 전 세계에 이걸 알려서 결국은 뭘까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분명히 팔레스타인 입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IDF가 지난 8월 6일 날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공개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무슨 영상을 보여주냐면은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로켓이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는 그것을 모두 레이저로 찍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자지구 어디에서 이 로켓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 건지를 다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3일 동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1,100발의 로켓이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로켓하고 미사일하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로켓은 날아가는데 뒤에 추진 장치가 있어서 여기서 발사하면은 각도를 맞춰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켓입니다. 미사일은 똑같은 구조를 가졌지만 앞에 유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쏠 때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 좌표를 입력을 하면은 글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했죠. 로켓은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날아가서 저쪽으로 날아가서 터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자지구에서 만든 이 로켓의 성능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무기를 만들 재료도 없고 돈도 없는데 겨우 만든 로켓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발사되면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로켓인데 1100발의 로켓을 3일 동안 쏘았는데 그중에 200발은 가자지구에서 날아가지 못하고 자기네 동네로 떨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로켓은 앞으로 날아가라고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가라고 쐈는데도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1100발 중에 200발입니다. 이게 오발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뒤로 날아가서 떨어지고 날아가다 중간에 떨어져서 터지는 것을 오폭사고라고 합니다. 나머지 1100발 중에서 200발이 자기네 동네에 떨어지고 900발 중에 380발은 이스라엘이 쏜 아이언돔에서 의해서 공중에서 폭파돼서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610발은 공해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져도 큰 피해가 없는 사막이나 광야나 이런 개활지에 떨어진 것들이 610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날아오는 거 보고 어디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이스라엘은요. 가자지구를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살고 있는 그 조그만 동네를 정말로 어느 골목에 어느 집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 집의 주인은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직업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정도니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로켓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보통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쏠 때 어디서 쏠까요?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자기네 군부대에서 쏘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저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변에 민간인이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 이 로켓을 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이 이슬라믹 지하드나 하마스가 로켓을 쏘는 데는 놀랍게도 민간인 가정집 옥상에서 쏜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쏩니다. 심지어는 로켓을 쏠 때 그 주변에 아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세워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거기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어디서 미사일을 쏘냐면 자기네들 종교의 모임 장소인 이슬람 사원 옥상에서 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심지어는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잠들고 있는 무덤에서 그 미사일을 로켓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로켓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파악해야 이스라엘 쪽에서 미사일로 그곳을 미사일이 로켓이 날아오는 원점을 공격해야 더 이상 이 로켓이 못 날아오게 하니까 거길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하려고 보니까 가정집 옥상이네요. 학교 교실 앞마당이네요. 또 병원 옥상에서 이렇게 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될까요? 미사일은 로켓은 계속 날아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할 때 이런 거는 뉴스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뉴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뉴스에 안 나오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군인은 가자지구를 공격할 때 그냥 막 두들겨 부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집 무슨 동네에 몇 번지에 몇 호에 몇 층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름과 이 신상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니네 집 옥상에서 우리한테 로켓이 날아왔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20분 뒤에 1시간 뒤에 너희 집 가정집 옥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으니 그곳에 민간인이 있다면 다 피해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자도 보내고 하늘에서 비행기로 안내방송도 하고 또 전단지도 뿌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공격을 하기 전에 적군의 그 민간인들을 향해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공격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군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군대가 뭐라고 얘기하면 노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공격하기 전에 먼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똑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집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1시간 뒤에 이스라엘 군인이 우리 집을 공격한다니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그 옆에 있는 부인을 챙겨서 여보 1시간 뒤에 이스라엘 군인이 우리 집으로 로켓을 쏜대 미사일을 쏜대 대피합시다. 아이를 깨우고 부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면은 그 집 밖에 누가 있을까요? 하마스 요원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딜 가? 이스라엘 군은 이 집을 공격 못해.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파괴가 돼서 아이들이 죽고 부인이 죽고 민간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오면, 미사일이 날아오면 너희들은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야. 이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이와 엄마는 그 집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버지는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가지고 1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날려서 그 집을 폭격한 거를 이 아버지가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폭격이 끝난 다음에 집이 다 무너지겠죠. 그 안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아랍계 기자들과 함께 이 아버지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돼가지고 시뻘겋게 피가 흘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열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자들이 막 찍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것이 CNN으로 가고 BBC로 가고 뉴욕타임즈로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신문에 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종철 감독이 진짜 그거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떡합니까? 저도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우선 이번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전쟁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는 로켓을 이스라엘 군인이 촬영한 그 레이저 화면을 잠깐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 왼쪽에서 미사일이 이제 막 날아갑니다. 플레이가 안 됐네요.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자, 동그라미를 잘 보세요. 동그라미도 역시 미사일인데, 로켓인데, 날아가다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거는 멈춥니다. 그리고는 가자지구 땅 안으로, 자기네 영토 안으로 저렇게 떨어져서 오발 사고, 오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화면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모든 걸 증거물로 갖고 있기 때문에 1100발이 날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 요번에 3일 동안 쏜 로켓 중에 5분의 1이 저런 식으로 가자지구 안에서 터지고 그렇게 해서 15명의 어린 아이가 죽은 것 중에 12명이 자기네들이 쏜 로켓의 오폭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5명 죽은 아이들이. 나머지 3명 아이들은 어떻게 죽었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가정집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이 나머지 3명이라는 얘기죠. 이런 뉴스는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일방적인 발표만 가지고 뉴스 기사를 쓰고 이것을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문과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만 욕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방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쪽에서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쏜 로켓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그것은 맨 밑에 이런 주장도 있다라고만 짧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은 4년 전인 2018년도 5월 14일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새롭게 문을 여는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가자지구에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쏘면서 격렬하게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또 그 이 하마스 요원들 포함해서 60여 명이 죽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 60여 명이 죽었다라는 뉴스는 아주 또 대서특별히 돼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60여 명이 죽었다라는 것이 헤드라인으로 모든 언론들이 다 장식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보거나 또는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60여 명 죽을만 했으니까 죽었겠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괜히 죽였겠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60여 명은 어떻게 죽었나? 제가 여러분들께 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먼저 이날 가자 지구의 국경에서 있었던 사태에 관한 언론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인 뉴스타운에서는 5월 15일자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둘러싸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14일 항의 시위대에 이스라엘 군이 발포해서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58명이 사망하고 2,7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사태가 매우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1에서도 이날 상황을 보도했죠. 이 보도에서도 역시 같은 날 이스라엘의 실탄 사격으로 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 주민 58명이 숨지고 1,36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부상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총격으로 오후 4시 기준으로 최소 41명이 숨지고 1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땠을까요? 오후 5시 기준으로 최소 43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죠. 보시다시피 가자 지구의 피해 상황이 언론마다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사망자 숫자나 부상자 숫자를 발표한 주체는 가자 지구의 보건당국이 이 사상자의 규모를 밝혔다고 보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측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하마스의 발표에 따른 것이고 서방 언론들은 하마스의 발표만을 근거로 해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이죠. 그 누구도 현장에서 사망자의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고 가자지구 하마스의 보건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만 갖고 기사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마스의 이런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시신이 하얀 천에 덮여서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희생당한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정말일까요?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얀 천을 들어 올리고 누워있는 사람과 웃으며 대화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래도 여러분은 하마스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동영상이 5월 14일 가자지구 시위대의 희생자들의 모습이라고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촬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와 동시에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조작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마스의 이런 조작 화면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이 사진은 조금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총을 들고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배를 군홧발로 짓밟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마스가 소개한 사진입니다. 군홧발에 짓밟힌 소녀 옆에는 아이의 엄마인 듯한 여인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있죠. 이 사진이 진실이라면 이스라엘 군인은 정말로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진 역시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이스라엘 군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What about this picture? It's pretty powerful. How would you feel if someone had his foot on your daughter and a gun pointed to her head in front of you like that?
I would be screaming. I'd probably push the gun out of the way. So Do you have a sister? Yeah, that same age as that. What if that happened, God forbid? What would you do? In front of your eyes. I can't even just imagine. I'm already like shaking thinking about it.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지만 이 총은 AK-47 총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군인이 입고 있는 군복의 자켓은 아랫부분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이런 군복이 아니라 아래 끝부분까지 지퍼로 잠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군인의 군복은 아닙니다. 그럼 이 군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진을 위로 올려볼까요? 이 군인의 가슴엔 어설픈 이스라엘 국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발로 밟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앉아서 이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죠. 이 화면을 보면 한 남자가 폭격에 부상을 당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서 어디론가 급하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which is about 13% of their population. 하지만 잠시 후에 이 남자는 다시 걸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상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은 좀 더 놀랍습니다. 가자지구의 한 거리에는 폭격을 당해 자동차에 불이 붙고 여러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상자에게 다가가 긴급 조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정말 끔찍하죠. 그러나 이 화면이 과연 진짜일까요? 이 화면을 처음으로 되돌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뭔가를 설치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가 다른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간 후에 잠시 후 이 자동차는 큰 화염과 함께 폭발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어디선가 몇 사람이 이 현장으로 달려와서 여기저기 넘어지고 드러눕습니다. 마치 폭격에 희생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도와달라는 듯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부터 하마스는 전 세계에 화면을 내보내고 또 이 화면을 본 전 세계인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에서는 폭격을 당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참혹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남자들은 부상을 입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당연히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이 장면도 정말일까요? 이 화면은 특수 분장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인들을 앉혀놓고 피와 같은 색깔의 물감과 분장 도구로 이렇게 부상을 입은 것처럼 꾸민 것이죠. 어떻습니까? 거의 헐리우드 영화 제작 수준이죠. 이것을 팔레스타인과 헐리우드의 합성어인 팔리우드라고 부릅니다. 5월 14일 중동평화의 파괴자로 전락한 미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 군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포함된 무방비 상태의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했고 저격수가 도망치는 시위자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전쟁 범죄나 다름없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설은 무방비 상태의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전쟁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사설을 쓴 사람은 그 현장을 보고 썼을까요? 방금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단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영상을 누가 올렸을까요? 당연히 가자지구의 하마스겠죠.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그 끔찍한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가자지구의 청소년들이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의 공격을 피해 죽기 살기로 숨가쁘게 도망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 역시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산 사진이죠.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 사진만 보면 이스라엘 군인은 전쟁 범죄자이며 그 피해자는 불쌍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을 포함한 민간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진을 믿으십니까? 사진을 뒤로 더 빼보면 조금 전에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청소년들 옆에는 다른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이 장면을 보고 웃고 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숨가쁘게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시위 현장에선 꽤 많은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사격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꽤 많은 시위 현장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은 반드시 시위대의 맨 앞에 어린이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최대한 어린이들이 희생을 많이 당해야 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에 잡히게 해야 하니까요. 심지어는 맨 앞에 서기 싫어하는 어린 아이들을 뒤에서 강제로 떠밀기까지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어린아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갑니다. 그러나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 또 도망가려 하지만 남자는 아이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할 때에도 그 주변에는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도망을 가죠. 그래야 이스라엘의 반격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하마스는 그렇게 희생당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를 하며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인륜적인 행태라며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도덕적일까요? 인륜적일까요? 자, 그럼 이런 장면들은 왜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들은 또 누구일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진실을 취재하고 보도하기 위해서 온 정의로운 기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은 바로 아랍 국가들에서 온 카메라 기자이거나 주로 팔레스타인 기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이 최대한 많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맨 앞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 다치거나 피를 흘리면 그제서야 부지런히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슨 근거로 아랍 기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고요? 그들은 취재 도중에도 때가 되면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가자지구 폭동과 유혈 사태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60명 중에 50명은 하마스 요원들이라고 살라 바르다월이라는 하마스 장교가 결국 시인한 것입니다. 세계 언론이 보도했던 것처럼 그저 국경 장벽을 따라 산책 나온 평화로운 시위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망자 중 최소한 24명이 무장단체 소속이라고 말했지만 아직도 국제 언론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나오게 할 목적으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사실상 자살 직전으로 내몬 하마스가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실들이 또 있습니다. 5월 14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가자시 동쪽 집결지에서 시위를 조직한 이들이 시위자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은 결국 그들의 위치에서 도망갈 것이니 장벽을 뚫고 가라고 재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의 공동 설립자 마흐무드 알 자하르는 일요일자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경에서의 팔레스타인 폭동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전사들과 무기 지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평화로운 저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터뷰를 보고도 그들이 평화롭게 시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하마스는 지금 전 세계 언론과 인류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미디어 사기를 벌이고 있는 중이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이에 대한 확인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속고 있는 중입니다.
가자 지구의 국경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민간인들이 아니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분명히 하마스의 무장 요원들이며 또 억지로 끌려나온 힘없는 민간인들과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최대한 자기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그 증거로 조작된 영상과 사진들을 전 세계의 SNS를 통해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전달자의 역할로는 아랍계 카메라 기자들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실을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얻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비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 사이엔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주로 이 카메라가 팔레스타인 쪽에 있죠.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카메라들은 누굴까요? 다 아랍 기자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당하는 그 고통과 피해를 최대한 많이 촬영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카메라 앞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장면을 찍어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아무도 안 다치고 안 죽으면은 공치는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데모를 시작할 때, 시위를 시작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와야 시위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저쪽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뭐 해도 절대로 시위를 하지 않고 기자들이 기자단들이 모두 다 준비돼서 오케이 해야만 이 사람들이 시위를 시작하는데, 아까도 보셨듯이 바리케이트 안쪽에서 이 아랍 기자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굳이 돌멩이를 던져도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져도 저기서 던져도 될 걸 카메라 앞에서만 던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는 맨 앞에다가 어린 아이들을 내세웁니다. 여자아이와 10살 미만의 그 미성년자 아이들을 앞세워서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인이 쏜 체루탄이나 총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희생당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죠. 맨 앞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라도 체루탄을 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안 죽거든요. 안 다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애들을 쓰러뜨려요.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거를 전 세계 다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나라 TV와 방송에, 신문에도 인터넷에도 그대로 전달되면서 사람들이 그 뉴스만 보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 불쌍한 팔레스타인 아이들 하면서 동정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보셨듯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메이저 신문이죠. 그 신문은 사설을 쓰는데 소셜미디어로 SNS를 보고 사설을 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진실을 가서 취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사설을 써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단지 소셜 네트워크를 보고 소셜미디어를 보고 이 사설을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특히 뭔가 건수만 잡히면 막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설과 이런 신문 기사와 이런 방송 뉴스가 얼마나 반갑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하는 이야기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에 가서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죠. 거기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흐르는 이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거짓말의 영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 중에도 놀라운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간증만 들으면은 와, 팔레스타인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랍 사람이 있구나. 저도 처음엔 그걸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 열심히 찍었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간증을 듣고 싶어 하면은 기독교 간증을 준비해서 얘기했다고. 카톨릭에서 와서 얘기하면은 카톨릭 신자로서 대하고. 이게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란 얘기죠. 이슬람 전문가들이 여기 에세에 와서도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 무슬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타키야라고 하는 거짓말을 문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문화가 바로 이슬람의 타키야 문화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만나서 내가 길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야 여기 어디 큰 무슨 뭐 슈퍼가 있다는데 어디 있니? 그러면은 난 잘 모르겠는데 미안해 딴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일로 쭉 가면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나 봐요. 그 무슬림들이 그 문화입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니까 없어요. 그 다시 돌아왔는데 있어요. 그 남자가 가니까 없던데 그럼 끝이야 그냥. 주차장에다가 아랍 동네 가가지고 아랍 돈 내고 하는 그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금방 온다고 그 주차장에다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키를 거기다 놓고 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이 차 좀 봐줘. 그 주차하는 젊은 청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았대. 그래서 갔다 왔죠. 근데 나는 그 주차하는 그 안내하는 그 아랍 젊은이를 나는 믿은 거죠.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그 안에다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아이폰을. 그래 불과 3분 만에 돌아와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시 가가지고 그 청년한테 물어봤죠. 야, 이 안에 핸드폰 있었는데 어디 갔냐? 또 봤냐? 모른대요. 모른다 그러면 끝이지 뭐. 그냥 내가 아이고 바보 같은 놈이 내가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지. 내가 실수했지. 내가 왜 이렇게 아랍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연민을 가지면서 이렇게 너무나 믿었던 게 내 잘못이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멱살을 잡고 흔들 수도 없는 거고 니네 집에 가보자. 네 가방 좀 뒤져보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새로 아이폰을 또 구입했어요. 새로 아이폰을 구입하면서 내 계정을 다시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핸드폰에 새로 산 핸드폰에 사진이 띨렁띨렁 뜨는데 그 아랍 주차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핸드폰과 내 핸드폰이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훔쳐간 놈이 셀카를 찍는 게 한국에 있는 내 핸드폰에서 계속 뜨는 거예요. 그 누가 뜨냐? 누굴까요? 그 주차장에 그 관리하는 놈이. 너 이놈의 새끼야. 잊을만 하면 또 막 찍고 막. 아이고, 이스라엘 아랍 동네에서 찍는 사진이 계속 내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제 우라가 치미는 거죠. 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 갈 줄 알았지. 그 몇 달 뒤에 이스라엘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주차장부터 찾아갔더니 그 청년이 없어요. 그 대신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주인공 아십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모른대요. 불과 몇 달 전에 여기 앉아있던 사람 이 청년이란 말이야. 모르겠냐? 했더니 모른대요. 딱 잡아떼더라고요. 이렇게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아랍 청년들이 또 할 일이 없는 청년들이 무슨 일이 하고 그렇게 막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보여줬어요. 너네 얘 아니?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면 이 할아버지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입니다. 일반인 무슬림들이 이러니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들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죠. 진실을 숨기고 가짜로 전 세계인을 향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 거기에 세계 언론이 놀아나고 한국 언론은 아무런 영혼도 없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100% 이스라엘 편만 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사태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알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본질에 대해서 알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셨듯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진실을 외면한 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이런 갈등 속에 있는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잊고 거짓의 종교인 이슬람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이 거짓말로 가득한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이면서 그저 이스라엘을 나쁜 국가로 만들고 그저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주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게 하려는 이런 의도를 막는,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라도 알았으니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동조하기보다는 좀 더 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슬기로운 눈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팔레스타인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죠.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에 이용당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애꿎게 희생당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슬람의 속임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도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변에서 혹시 이스라엘과 관련된,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이런 뉴스들만 보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변호한다고, 두둔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진실을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9월 19일 날 50명씩 두 팀 해서 100명이 이스라엘을 갈 예정입니다. 2년 반 만에 가는 일이죠. 그동안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참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고생도 많았죠. 특히 이스라엘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주들의 대부분이 관광 수입으로, 관광업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경제는 물론이고 특히 더더욱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들의 상황은, 그 어려움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늘 끊임없이 24시간 울려 퍼지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끊어졌습니다. 기도하던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진공 상태로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이제 에스더에서 떠나는 50여 명의 분들이 월요일 날 이스라엘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야 될 일은 그 찬양과 기도가 사라졌던 그 진공 상태였던 곳에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공기를 잔뜩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땅을 밟는 곳마다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곳에서 찬양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만약에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들을 안아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당신들을 비난하고 외면하고 저주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만큼은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꼭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